대학 시험과 AI가 만났을 때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지금 대학가에서는요, 학문적 무결성이 정말 뿌리부터 흔들리는 위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오늘 바로 그 논란의 한가운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 모든 일의 시작은 이랬습니다. 교수님들이 온라인 시험을 채점하다가 뭔가 좀 이상한데? 하는 낌새를 채기 시작한 거죠. 대표적인 사례가 고려대학교에서 있었는데요. 한 대형 온라인 강의, 수강생이 자그마치 1,400명이나 되는 수업에서 집단 부정행위가 발각된 겁니다. 근데 이게 그냥 몇몇 학생들이 에이 한 번쯤이야 하고 저지른 그런 수준이 아니었어요. 아주 조직적이고 또 대규모로 심지어 최신 AI 기술까지 동원됐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대체 시스템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그리고 이걸 과연 바로잡을 수는 있는 걸까요? 이 사건은 우리 교육의 미래에 정말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대학들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겠죠? 그래서 학생들을 감시하기 위한 일종의 기술 경찰을 투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기술 경찰의 수사 선상에 오른 주요 용의자는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바로 시험 중에 학생을 감시하는 온라인 감독과 시험이 끝난 후에 제출물을 분석하는 AI 텍스트 탐지 기술입니다. 온라인 감독은 이런 식이에요. 일단 AI가 웹캠으로 학생 얼굴이랑 신분증을 확인하고요. 시험 보는 동안에는 인터넷 검색이나 다른 프로그램을 못 쓰게 컴퓨터를 딱 잠가버립니다. 그리고 웹캠을 통해서 학생의 시선이나 주변 소리, 움직임 같은 걸 감시해서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바로 잡아내는 거죠. 다른 하나인 AI 텍스트 탐지는 과학수사대? CSI 같은 거예요. AI가 쓴 글에만 나타나는 특유의 통계적인 패턴, 그러니까 단어 선택이 얼마나 예측 가능한지, 문장 길이가 얼마나 일정한지 같은 디지털 지문을 분석해서 이거 사람이 쓴 거 맞아? 하고 가려내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보면 정말 촘촘한 방어선 같잖아요. 그런데 말이죠. 수사관들은 곧 이 최첨단 기술에 아주 치명적인 허점이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자, 그럼 이 최첨단 방어 기술, 과연 완벽했을까요? 안타깝게도 아니었습니다. 가장 먼저 뚫린 건 바로 그 철통 감시를 자랑하던 온라인 감독 소프트웨어였어요. 정말 최첨단 AI가 동원된 이 감시 시스템을 무너뜨린 건 어이없게도 너무나 단순한 방법이었습니다. 바로 이거죠. 웹캠이 보고 있는 건 딱 컴퓨터 앞이잖아요. 근데 부정행위는 그 웹캠의 시야 바로 밖, 손에 쥔 스마트폰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AI는 이걸 전혀 눈치채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거의 동시에 AI가 쓴 글인지 아닌지 판별하던 그 탐지기들도 속수무책으로 뚫리기 시작합니다. 바로 AI 휴머나이저, 그러니까 AI가 쓴 글을 사람처럼 보이게 바꿔주는 도구들 때문이었죠.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탐지 기술이 발전하면 그걸 피하는 기술이 또 나오고, 이걸 잡으려고 더 좋은 탐지기를 만들면 또 그걸 우회하는 기술이 나오고, 정말 끝이 없는 창과 방패의 싸움, 그야말로 기술 군비 경쟁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정말 심각한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이 탐지기들의 편향성 문제인데요. 스탠퍼드 대학 연구 결과를 보면 정말 충격적입니다.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학생이 쓴 글을 무려 61%나 이거 AI가 썼네 하고 잘못 판단했다는 거예요. 반면에 원어민은 고작 1%였고요. 정말 심각한 오류죠. 이렇게 억울하게 부정행위자로 몰릴 위험이 너무 크다 보니까 이제는 고려대학교 같은 주요 대학들에서 공식적으로 AI 탐지기 결과만 가지고 학생들한테 성적 불이익 주거나 징계하지 마세요 하고 가이드라인까지 내놓은 상황입니다. 자, 그럼 생각해 봅시다. 기술은 허점이 많고 학생들은 그냥 쓸 수 있는 도구를 썼을 뿐이라면 진짜 문제는 어디에 있는 걸까요? 어쩌면 우리는 범인을 완전히 잘못 짚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전문가들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합니다. 한양대학교 유재현 교수님은 이렇게 말하죠. 이건 학생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 시스템의 문제라고요. 우리가 처음부터 수사 방향을 잘못 잡았다는 겁니다. 진짜 실패는 다른 데 있었습니다. 바로 암기에만 의존하는 낡은 평가 방식, 그리고 수백, 수천 명이 같이 듣는 비대면 온라인 수업 환경. 이런 시스템이야말로 AI가 활개치기 딱 좋은 환경 아니겠어요?
그냥 질문에 복사해서 AI에 붙여넣기만 하면 정답이 나오니까요. 게다가 이런 상황을 뒷받침하는 통계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학의 71.1%가 아직 학생이나 교수를 위한 AI 사용 가이드라인조차 마련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말 그대로 정책적인 공백 상태인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핵심은 명확합니다. 더 이상 기술로 막는 것만으로는 답이 없다는 거죠. 이제는 평가의 규칙 자체를 완전히 새로 써야 할 때가 온 겁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 방향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AI 프루프, 아예 AI가 손댈 수 없는 평가를 만드는 거고요. 다른 하나는 AI 인클루시브, 반대로 AI를 적극적으로 평가 과정에 끌어들이는 겁니다. AI 프루프는 예를 들면 직접 얼굴 보고 말로 하는 구술 시험이나 강의실에서 손으로 쓰는 시험 같은 거죠. AI가 끼어들 틈이 없게요. 반대로 AI 인클루시브는 자, AI로 보고서 초안 한번 써봐. 그리고 그 초안의 문제점을 비판해봐. 라든지 AI를 어떻게 활용했는지 보고서를 내. 이런 식으로 AI를 도구로서 얼마나 잘 활용하는지를 평가하는 겁니다. 결국 이 모든 논란은 우리에게 아주 근본적인 질문 하나를 던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육의 미래가 AI와 끝없이 싸우는 방향으로 가야 할까요? 아니면 AI와 현명하게 함께 일하는 법을 가르치는 방향으로 가야 할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